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산사와 하운드가 나오는 장면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그 장면에서 구성할 수 있는 질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꿈에 대한 통찰과 이해를 방해하는 질문은 단 하나가 있을 뿐인데 이 꿈이 좋은 꿈인가 나쁜 꿈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라는 잣대는 상상하는 힘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좋은 꿈 혹은 나쁜 꿈으로 갈라치기 하려는 습성은 꿈이 전하는 메시지에서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꿈을 바라볼 때 길몽이냐 흉몽이냐 이 관점 너머로 가게 되면 꿈이 전하는 진실한 메시지들에 놀라고 탐복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언제나 모든 꿈은 좋은 꿈이다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이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풀어낸 산사와 하운드의 장면으로 질문을 구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겁탈당할 위기에 놓인 산사를 구하는 하운드. 그 장면이 우리의 꿈이라면 어떤 질문들이 필요할지 고민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겁탈과 관련되는 꿈을 꿔본 경험이 있을 텐데 찜찜하고 불쾌한 기분으로 깨어나게 될 겁니다.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상 그저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고 싶을 뿐이죠. 그런데 모르는 상태에서는 무서움만 가중됩니다.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을까? 이 꿈을 통해 내가 알아야 할 어떤 진실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흉몽이나 악몽처럼 여겨지는 꿈이 내면 작업을 거치고 나면 그저 조금 과격한 방식으로 나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꿈이었구나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삶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여 새로운 방향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꿈인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하운드가 산사를 구해내는 장면에서 크게 두 측면에서 의문이 올라올 겁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지? 왜 이 남자가 나를 도와주는 것일까? 그는 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겼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왜 이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까? 왜 이토록 끔찍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일 겁니다. 겁탈당할 위기에 놓인 산사와 그녀를 구해내는 하운드의 장면이 친숙하게 느껴진다면 어려움에 처한 여성과 용감하고 멋진 남성 구원자에 대한 스토리에 우리가 익숙한 탓입니다. 산사와 하운드의 스토리는 미녀와 야수 중 일부를 차용한 것도 같고 공주를 구하는 왕자의 스토리가 이 시대에 맞게 변주된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용감하고 멋진 구원자는 결코 외부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성 내면에 존재하고 있을 따름이죠. 그러나 공주와 왕자의 스토리가 만들어진 이래 우리는 내 안에서가 아닌 외부에서 그 존재를 찾거나 기다려왔는데요. 그 결과로 비극적 사건에 휘말려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뒤늦게 후회를 곱씹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가부장적 지배구조가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 내면의 원형적 인물을 외부에 존재하는 인물로 조장하거든요. 일이 될 경우 여성에게는 치명적인 해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부장제가 이상화하는 여성의 태도, 즉슨 고분고분하고 수능적인 태도를 자신의 페르소나로 삼도록 강요당하는 꼴입니다. 수동적이고 수능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내적 목소리가 지나치게 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멋진 구원자란 세상이고 자신이 속한 사회인 것입니다. 산사와 하운드의 그 장면은 멋진 구원자에 대한 허망하고 순진한 기대를 놓고 삶에 적극적으로 달라붙도록 우리에게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산사가 북부의 여왕이란 자리에 올랐듯이 말입니다. 보겠습니다. 꿈에 등장한 그의 외형적 모습으로 유추해 보건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멋진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 지점에 의문을 품게 될 겁니다. 그의 모습은 아마도 꿈꾸니에 대한 여러 중요한 진실을 시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꿈꾼이라면 그 진실에 다가가고 싶고 그러자면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해준 그 남성의 모습이 내가 기대하는 남성의 모습에서 거리가 멀고 그래서 불편할수록 거기에는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어떤 진실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기대한 멋진 왕자나 기사의 모습에서 거리가 먼 남성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길을 인도할 것이 예상된다면 그가 인도하는 길에서 나는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인가? 또 그 길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꿈에 등장한 그의 모습과 태도를 면밀하게 관찰함으로써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가 보여주는 거칠고 투박한 강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왜 그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가? 그의 도움과 안내를 받는다는 것은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선 이 정도의 질문들을 던져보면 막연하게 들려요. 아니면 이 질문들에 좀 머물러 보면 나름의 어떤 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시간에 얘기도 듣고 영상도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 영상 중간에 하운드가 자기 형하고 이렇게 대결하는 장면을 삽입을 했었는데 그 장면이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운드가 상처가 있고 항상 표정은 뭔가 불만이고 힘들어 보이고 뭐 화가 나 있고 그에게 편안함이라는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잖아요. 그 상태에서 칼을 휘두르면서 챙챙챙 맞서는 그 장면이 저한테 좀 힘이 되더라고요. 나는 힘들면 주저앉고 싶은데 그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 나아갔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건 왕자의 게임이니까 그 하운드의 또 다른 스토리를 내가 어떠한 장면으로 봤고 하운드가 산사를 일으키는 그 장면을 이해하는 데에 제가 그 이미지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꿈에서 딱 그 장면, 하운드가 산사를 구해내는 그 장면만 봤을 때 내가 그 장면을 통해서 하운드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갈까 하면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떤 걸로 살피고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의 얘기처럼 위 질문들이 막연하고 그래서 답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다시 다음의 질문들을 던져보는 겁니다. 남자의 얼굴에 있는 끔찍한 화상의 흔적, 이 남자의 무시무시한 모습과 태도, 거기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그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혹은 그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또는 그는 어떤 경험들을 해온 것일까? 그가 해온 경험들과 내가 해온 경험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일까? 그가 겪어온 일들 중에서 나로서는 상상조차 두려운 경험들이 있을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믿는 것 또는 믿었던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 내가 그런 처지에 놓일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은 무엇인가? 이 남성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무엇을 성취해낸 것일까? 그가 나를 돕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운드와 산사의 모습은 대비를 이루고 있잖아요. 대비는 주목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그 지점에 주목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도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와 나 사이에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는 뜻일 수 있을까? 내가 과하게 써왔던 특질들은 그에게 건네주고 그가 과하게 써온 특질들은 내게로 올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의 상상력을 한껏 발휘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꿈의 어느 지점에 시선을 주느냐에 따라 질문을 달리할 수 있을 겁니다. 끔찍하고 무서운 화상의 흉터를 가진 이 남자와 접촉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접촉은 무엇을 의미하며 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처럼 끔찍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면 나는 그와 접촉할 수 없다는 뜻일까? 내가 거부해 왔다는 뜻일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거부해 온 것일까? 그와의 극적인 접촉으로 앞으로 어떠한 경험들이 예측되고 있는 것일까? 그의 얼굴에 자리한 끔찍한 흉터. 얼굴은 페르소나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운드와 산사는 그야말로 미녀와 야수의 모습입니다. 산사가 세상에 대해 기대하고
세상에 내보이고 싶었던 것들은 자명했습니다. 내가 꾼 꿈이라면 나는 어떠한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내가 취해온 태도는 어떠한가? 세상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외부에 절대로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온 것들은 또 무엇이었나? 이런 질문들이 구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질문들은 결국 나의 무엇이 그의 등장을 끌어냈을까? 이 남자의 존재가 나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의 무엇이, 어떤 부분이, 어떤 측면이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에서 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여정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하운드가 누워있는 산사에게 손을 내밀고 그녀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이 장면을 가벼이 넘기지 말아야 하는데요. 꿈은 단 한 장면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거든요. 그 장면이 꿈에 등장했다면 그 이미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꿈이라면 나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일어서는가? 나는 무엇으로부터 일어서야 하는가? 내 안에 어떤 자질이 바닥에 드러놓은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가? 나는 내 안에서 어떤 자질들을 깨워내야 하는가? 반면 내가 이제 그만 떨쳐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그간에 어떤 경험을 해왔기에 나 자신을 방어하지도 지키지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 나의 어떤 태도들이 모여서 나를 바닥에 드러눕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묻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가? 거칠고 투박한 모습의 그를 불러낸 이는 내 삶의 역사인 것이고 자아의 단단한 습성인 것입니다. 그 남성의 등장을 통해 나를 지배하는 가치와 신념들,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것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과 관점, 자신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드러날 수 있고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던지는 질문들의 적절함은 거기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산사에 집중해서 던지는 그 질문들이 결국 내 꿈으로 가져오면 지금 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질문들을 막 던지는 건데 내가 그걸 하기 굉장히 싫어하고 사실은 내가 꿈에서 보길 바랬던 관점은 전혀 그 부분이 아니었구나. 근데 내가 그걸 자꾸 안 보려고 하니까 꿈의 많은 부분을 놓쳤겠구나 싶은 거예요. 하운드가 산사의 아니무스라고 할 때 그 아니무스가 어느 날 뭐 진짜 백마탄 왕자처럼 나한테 오고 뭐 행운처럼 나한테 오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어떤 지점 때문에 그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또 그를 통해서 나를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되게 힘들게 느껴지면서도 되게 중요하겠다 싶은 거예요. 정말 그 질문을 내가 던질 수 있고 잡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내 스스로 힘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장면으로 찾아오겠습니다.